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조심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흐름도 같이 봐볼게요. 애정운도 좀 섞어서 봐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앞에 있는 4개의 번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몸 쓰는 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작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어떤 작은 수술을 하게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 안 가던 여행을 가거나 등산이나 트레킹 같은 몸을 무리해서 하는 일이나 과도한 운동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상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왠지 모르게 질문자님이 온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가벼운 우울증이 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장거리 여행보다는 단거리 혹은 중거리 여행이 더 좋고요. 만약에 이사나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가 바뀌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좋은 일 쪽을 보면요. 이 시기에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시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상처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동안 연애를 하실 때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라면 이 기간에는 비교적 마음이 평온한 시기이실 거고요. 누군가 새로운 이성이 질문자님에게 접근을 하시더라도 막 설레고 두근대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보다는 그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감정이 더 크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남동생이나 친오빠 같다, 혹은 여동생이나 누나 같다, 혹은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애를 하실 때 전에 비해서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애 상대방께서는 질문자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감정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느낌의 답답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해 더 애가 타고 질문자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기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연말에 건강운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반면에 연애운은 아주 최상의 운을 갖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라면 연애 상대방에게 휘둘리시기보다는 질문자님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색깔을 봤을 때는요. 그린 계열이 좋고요. 어떤 행운의 물건은 술이나 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자리나 차를 마시는 자리를 가지셔도 좋고요. 혹은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술이나 차를 선물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특히 이번 겨울에는 방황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사춘기 소년 소녀처럼 갑자기 질문자님의 인생이 도대체 뭘까?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게 되면서 멀쩡하게 잘 하던 일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되실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직장인분들이라면 갑자기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혹은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가 되실 거예요. 사람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잘 지내던 관계,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관계에 실증을 느끼기가 쉬운 시기가 됩니다. 연인은 물론이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도 이때는 회의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명절 지나고쯤이 취업하시기에 운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이 시기에는요, 질문자님의 실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기일 수가 있어요. 실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실수를 하더라도 잘 묻히는 시기가 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무심코 하게 되는 실수, 예를 들면 회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업무 실수, 혹은 말 실수를 하거나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접촉사고, 혹은 일정을 착각하는 그런 것들. 평소에는 굉장히 내 잘못이 크고 후회도 많고 손해도 크고 책임도 커지는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에는 모든 상황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큰 문제 없이 개인적인 실수가 작은 책임만 지고 수습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의 평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 또한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질문자님 스스로도 나 운이 조금 괜찮은가? 운이 스스로 좋다고 느끼게 되는 시기가 되실 겁니다. 행운의 색상은 아이보리 계열이나 화이트가 될 거고요. 행운의 물건은 어떤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 혹은 활자가 이미 기록되어 나온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특히 이번 연말에는 분실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게 사소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무언가를 잃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질문자님에게 바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시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내가 너무 정신이 없다, 내가 너무 자꾸자꾸 깜빡깜빡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고, 돈 씀씀이도 커지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선 돈을 잃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 시기에는 투자나 창업 같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피하시는 게 좋고, 사람으로 해석하시다면 이 연말쯤에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서 질문자님의 마음이 허전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나 연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시라면 사소한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애인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애인에게
제3자가 접근하지 않는지 이 기간에는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중에서는요, 비교적 질문자님의 신체와 가까운 물건, 지갑이나 어떤 휴대폰이나 귀금속 같은 그런 물건의 분실을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카드를 해석해보면 준비해온 시험 등에 합격하게 될 그런 운인데요. 취업이나 혹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기간에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시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님께서 굉장히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찾게 되는 기간이 될 건데요. 특히 어떤 실기 시험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예상치 못한 과제를 맡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시험에 탈락한 경험이 있고 재도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는 연말에 약간의 횡재수가 있는데요. 큰 횡재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물건 혹은 내가 사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샀다든지 그런 물건들을 우연히 싼 값에 얻게 되거나 선물 받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행운의 색상은 보라색이고요. 행운의 물건은 어떤 불에 타는 물건, 캔들 같은 게 좋고요. 어떤 이탈리안 음식 있잖아요. 파스타나 피자 같은 그런 음식들도 이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개팅을 하시게 되면 연애 운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연말쯤에 가치관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누군가에게 가졌던 욕심이나 미련을 버리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평가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연말에는 질문자님께서도 뭔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안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약간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인드로 극복해 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어려운 일을 대하는 방법, 어려운 일에 상처를 받았던 것들, 그런 내면의 약한 부분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시기가 될 거고, 이 과정은 내년에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패의 역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어떤 힘든 일을 맞서는 능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실 거고, 그리고 기다리는 연락이나 소식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간보다, 예상하는 기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질문자님께서 누군가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혹은 너무 홧김에 너무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성숙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분쟁 혹은 오해, 후회 이런 감정은 좀 적게 느끼실 수 있는 기간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기간에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시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돈으로 생각하면 정말 단순하게 질문자님께서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고, 특히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소한 자잘한 지출들이 모여서 큰 지출이 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질문자님께서 누군가에게 주는 마음의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마음의 크기가 더 작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의 크기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실 수가 있어요. 애인은 물론이고요. 친구나 가족 관계에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 연말에 새로운 분이 질문자님께 접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연인에게 연락을 받으신다든지 하신다면 그 관계는 사실은 지나가는 관계로 내버려 두시는 게 질문자님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질문자님의 행운의 색상은 블랙이 될 거고요. 블랙 혹은 네이비가 될 거고요. 행운의 장소는 몸을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